안녕하세요. 오늘의 야식은 독서 DJ 시민아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 한 주는 또 다들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벌써 또 이렇게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서 벌써 9월 말인데요. 이제야 조금 시원해지고 선선해진다는 느낌 다들 받고 계시지 않나요? 저는 요새 정말 날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물론 아직도 조금 더운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정말 예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시원하고 또 선선하고 정말 가을 바람, 가을 공기의 그런 분위기와 냄새가 나더라고요. 네, 그럼 오늘도 우리 함께 힘차게 오늘의 야식은 독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 제가 또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주말 동안 오랜만에 이렇게 조금 요양도 하고 힐링도 하고 너무나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오랜만에 정말 좀 쉴까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조금 이제 친구랑 놀러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또 너무 과하게 놀았나 봐요. 너무 안 놀다가 놀아서 그런지 제가 휴대폰을 잃어버렸지 않겠습니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백업도 제대로 해놓지 않은 또 상태여서 물론 잃어버린 누가 봐도 제 탓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휴대폰을 또 잃어버려 버렸습니다. 바로 휴대폰 잃어버렸을 때 그 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공감해 주실 거죠? 정말 나만 그런가 싶을 정도로 또 생각보다 또 많은 사람들도 경험하는 이 일,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저번 주에 저처럼 경험을 해보신 그런 순간이 많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 있으실까요? 정말 그 휴대폰을 잃어버린 그 순간은 정말 그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무슨 기억을 아예 잃은 것 마냥 어디서 마지막으로 봤지? 하는데 정말 머리도 안 돌아가고 아마 휴대폰을 잃어버려 보신 분들은 다들 같은 경험을 하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저 또한 눈을 떴는데 집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휴대폰이 사라졌더라고요. 정말 이럴 리가 없다. 왜냐면 저도 휴대폰을 정말 잘 안 잃어버리는 친구거든요. 제가 물건은 좀 자주 잃어버리는데 자랑은 아니지만 좀 물건을 좀 자주 잃어버리는 편인데 이상하리만큼 휴대폰은 정말 제 껌딱지 마냥 제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정말 한순간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진짜 이제는 하다 휴대폰까지 잃어버리는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게 연락도 안 되고 물론 뭐 바로 노트북 켜고 이제 급하게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기는 했지만 또 뭐 그렇다고 투폰도 아니고 집에 전화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을 한다고 당장 내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세상에 홀로 남겨진 정말 그 막막한 기분이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그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불안감이 아주 강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걸 디지털 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없이는 정말 연락도 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저장한 모든 정보들도 사라지잖아요. 또 우리가 모두 그 저장해온 정보와 추억들 그런 부분들 뭐 사진, 뭐 전화번호부, 문자 뭐 이런 거 등등부터 해서 솔직히 다 너무 사라지다 보니까 좀 진짜 벌써 아직도 막막하네요. 솔직히 저는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솔직히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가장 다른 거는 솔직히 상관이 없거든요. 뭐 연락처도 그렇고 뭐 다른 뭐 정보들도 그렇고 솔직히 요새는 앱에 개인적으로 다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카톡이나 인스타 같은 경우는 제가 노트북으로도 원래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정보가 뭐 많이 없어지거나 뭐 필요한데 못 찾는다 이런 거는 없거든요. 솔직히 전화번호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받으면 해결이 되니까 그런데 전 정말 사진이랑 영상이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요. 그 모든 제가 백업을 마지막으로 했던 게 20살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20살 중반과 지금의 후반 반나절이 아니죠. 그 반년의 사진이 정말 소리 소문 없이 모두 싸그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이게 사람이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뭔가 스트레스도 좀 받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막 뭔가 의욕적으로 좀 찾기라도 할 텐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휴대폰이 어느 날 눈앞에 뿅 하고 제 앞에 나타나지 않는 이상 그냥 너무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그런 사진이기에 정말 정말 정말로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이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진 안에 담겨 있었던 나의 그 추억과 나의 그 20대 중반의 시절. 정말 제가 이제는 사진을 이제 평소에 갤러리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고 사진도 많이 뒤져보는 편인데 이제는 정말 그냥 정말 어느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게 될 이 사진이 되어버렸습니다. 속상합니다. 여튼 그 최근 조사에도 따르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불안감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지수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있기도 하고요. 연락뿐만 아니라 정말 금융, 일상, 여가, 제가 잃어버린 이 정말 소중한 추억들까지도 모든 정보가 우리는 스마트폰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아니면 저만큼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셨을까요? 정말 저도 이제 신고도 하고 다 했지만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습니다. 이렇게 휴대폰 정말 여러분들도 꼭꼭 휴대폰 사용하실 때 백업 다 해두시고 무조건 중요한 거 바로 옮겨 놔두시고 알겠죠,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되면 정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사회적 고립감 같은 느낌도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내 인생이 끝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정말 그게 저였습니다. 정말 저는 그 사진 때문에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멘탈이 와장창창 깨졌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오늘 방송은 또 열심히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1시간 나와라도 조금 이 속상한 마음을 덜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의 야식은 독서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 바보처럼 울고 있는 너의 곁에 상처만 주는 나를 왜 모르고 기다리니. 떠나가란 말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내가 미워질 만큼 울고 싶다. 내게 무릎 꿇고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면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수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믿고 싶다. 옳은 길이라고 너를 위해 떠나야만 한다고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수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죽을 만큼 믿고 싶다.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오늘의 야식은 독서 힘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제가 가져온 야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절창이라는 장편 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구병모님의 신작 장편 소설로 베스트셀러를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이걸 살펴보면서 1부, 2부 나눠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1부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책 안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간단한 작가님과 줄거리 소개를 도와드리고 또 이 책에서 좋았던 구절, 좋았던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부는 역시나 책 밖으로 나오는 시간이죠. 오늘 또 책 제목이 절창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한번 2부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MHz 듣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빨리 이어서 우리 구병모 작가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구병모 작가님은 1976년 서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편집자로 활동했는데요. 2009년 위저드 베이커리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2회 창비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한 위저드 베이커리는 신인답지 않은 안정된 문장력과 매끄러운 전개, 흡입력 있는 줄거리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의 작가상, 김유정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데뷔작 위저드 베이커리는 기존 청소년 소설의 틀을 뒤흔드는 현실로부터의 과감한 탈주를 선보이는 작품이었는데요. 청소년 소설은 성장소설이라는 도식을 흔들며 빼어난 서사적 역량과 독특한 상상력으로 미스터리와 호러, 판타지적 요소를 두루 갖추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작품을 지배하는 섬뜩한 분위기와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이야기가 무겁게 얼어붙지 않도록 탄력을 불어넣는 작가의 촘촘한 문장 역시 청소년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의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소였습니다. 구병모 작가는 한 인터넷 웹진에서 곤충도감이라는 작품을 연재했습니다. 이름을 가리고 봐도 구병모 작가의 작품인지 알 수 있을 만큼 작가 특유의 분위기가 살아있는 작품으로 용서에 대한 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2015년 소설집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 로 오늘의 작가상과 황순원 신직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소설집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 단 하나의 문장, 장편소설 내 이웃의 식탁, 파과, 아가미, 한 스푼의 시간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 다시 첫 장을 피게 만드는 소설, 깊게 베인 상처처럼 당신의 마음을 파고들 이야기, 끝내 미치도록 감각을 전복시킬 파격의 소설, 구병모만이 쓸 수 있는 미친 소설. 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다. 날카롭게 버려진 문장이 깊숙이 찔러 절창을 남겼다. 신선한 소재, 숨 쉴 틈 없는 전개, 깊은 여운의 결말. 우리가 믿는 진실은 언제나 해석과 오독을 포함한 서사이다. 현존하는 단어로 정의할 수 없는 새로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 첫 챕터만 읽으면 그 흐름을 멈출 수가 없다. 읽기란 무엇인가 곱씹으며 읽다 보면 온갖 감정이 밀려든다. 만연하되 진부하지 않고 건조하되 차갑지 않은 예리하게 조각된 문장들의 향연.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이렇게 구병모 작가님의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다들 이렇게 너무나도 극찬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저희 또 궁금하잖아요. 우리 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줄거리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댄 어떨까요? 원래 떠나는 사람이 더 힘든 법인데 아무 말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 알아요. 간신히 참고 있는 날 울게 하지 마요. 이별은 시간을 멈추게 하니까 모든 걸 빼앗고 추억만 주니까 아무리 웃어보려고 안간힘 써봐도 밥 먹다가도 울겠지만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그대도 나처럼 잘못했었다면 그 곁에 머물기 수월했을까요? 사랑에 떠난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MHz 듣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절창, 이 책의 줄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네, 들어가면서 이 구병모 작가는 언제나 독자를 새로운 세계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이 구병모 작가의 장편 소설 절창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절창이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노래라는 의미와 끊어진 노래라는 이중적 의미를 품고 있는 이 제목입니다. 이 소설은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가장 또 잔혹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 역시 이 책을 손에 들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이 책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소설은 크게 두 개의 이야기가 교차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완벽한 소리를 둘러싼 권력과 욕망의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불완전한 소리를 수집하는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청명이라는 이름의 소리 이야기는 청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특별한 소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소리는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서 듣는 이의 마음을 정화하고 또 신체적 고통을 치유하며 때로는 죽은 자의 혼을 달래는 기적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청명은 특정 혈통을 지닌 어린 소녀의 목소리에서만 나오며 이 소녀는 청명회라는 비밀스러운 조직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고 관리됩니다. 그러나 이 신비한 힘은 곧 권력자들의 탐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정재계 인사, 종교 지도자, 예술가 등 수많은 사람들이 청명회를 통해 이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청명회는 이들을 이용해 막대한 부와 권력을 쌓아 올리며 청명의 소리는 점차 순수한 치유와 힘을 잃고 인간의 더러운 욕망에 물들어 갑니다. 소설은 이 청명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갈등, 그리고 그 안에서 고통받는 소녀의 비극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두 번째로는 소리를 잃어버린 세라, 다른 한 축에는 주인공 세라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어린 시절 비극적인 화재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목소리마저 잃은 세라는 낡은 전파상에서 일을 합니다. 그녀는 말 대신 손으로 수어를 사용하며 고장난 녹음기, 라디오, 테이프 등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수집합니다. 세라가 수집하는 소리는 청명처럼 완벽하지 않습니다. 노이즈가 섞인 잡음, 누군가의 낡은 콧노래, 오래된 녹음기에 담긴 하찮은 일상의 대화 등 세상의 불완전한 소리들입니다. 세라는 이 소리들을 단순히 수집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사연과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합니다. 그녀에게 소리는 곧 기억이고 삶의 흔적입니다. 그녀의 삶은 청명이라는 거대한 소리의 세계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지만 소설은 이 두 세계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점차적으로 보여줍니다. 세라의 부모님을 잃게 한 화재 사건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며 그 사건이 청명을 둘러싼 권력 싸움과 얽혀 있었음이 밝혀지는데요. 가장 잔혹한 소리가 가장 또 아름다운 소리가 될 때 소설의 후반부 세라는 자신의 비극적인 과거와 청명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는 청명이 사람들에게 치유와 구원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사람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거짓된 소리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완벽하고 순수한 것처럼 보였던 청명의 이면에 자리 잡은 인간의 탐욕과 잔혹함을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클라이맥스에서는 세라는 자신이 수집해온 불완전한 소리들, 즉 삶의 고통과 진실이 담긴 절창으로 청명의 세계를 맞섭니다. 그녀는 목소리가 없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도 강한 울림을 지닌 침묵으로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세라의 절창은 거대한 시스템을 파괴하는 대신 그 안의 진실을 드러내는 힘을 발휘합니다.
결말은 통쾌한 복수나 영웅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세라는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워 이기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지키는 것을 택합니다. 그녀는 낡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처럼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자신의 삶을 긍정하게 됩니다. 절창은 바로 그녀 자신의 고통과 삶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설은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가장 진실한 소리가 결국 우리를 구원한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먹먹한 여운을 선사합니다. 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바로 소리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이 구병모 작가님의 정말로 탁월한 묘사였습니다. 구병모 작가님의 특유의 세밀하고 아름다운 이 문장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의 질감과 색채, 감정까지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단순히 소리를 듣는 행위가 아니라 소리를 통해 타인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이 절창은 소리를 통해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을 파고듭니다. 사람들은 왜 완벽한 소리를 갈망할까요? 그것은 완벽한 소리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채워주리라 믿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소설은 완벽한 소리를 쫓는 욕망이 얼마나 잔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줍니다. 청명의 힘을 소유하려는 사람들의 탐욕은 결국 가장 순수한 소리를 파괴하고 맙니다. 반면 세라가 수집하는 낡고 불완전한 소리들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품고 있습니다. 삑소리가 나는 녹음기, 끊어진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노이즈, 누군가의 헛기침 소리까지 이 소리들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 안에 담긴 삶의 흔적과 고통, 그리고 희망 때문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책을 통해 작가는 완벽함만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며 불완전함 속에도 진정한 아름다움이 존재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완벽주의라는 거에 지쳐있는 분들께 꼭 이 책을 한번 추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의 야식은 독서, 또 이어서 좋았던 구절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입니다. 혼자인 시간이 싫어 시계를 되돌려봤죠. 앞으로 그대를 만나게 그러다 또 하루만 갔죠. 다시 돌아와 줄 거라고 나보다 아파할 거라고 내 맘은 눈물을 다독이며 보내온 거죠. 넌 나를 버렸다는 미안함도 있고 그댄 행복에 살 텐데 왜 또 생각하니 왜 또 전화기를 보니 왜 그 사진은 다시 꺼냈니 왜 또 멍해져 네 닮은 뒷모습을
스쳐갔던 흔적이 그대 핥히고 간 상처가 너무나 많아서 자꾸만 아파서 눈물도 알아서 흐르죠. 넌 나를 버렸다니 미안함도 있고 그댄 행복에 살 텐데 왜 또 생각하니 왜 또 전화기를 보니 왜 그 사진은 다시 꺼냈니 왜 또 멍해져 네 닮은 뒷모습을 봤니 왜 나를 버린 사람 잊지 못한 거니 사랑 같은 건 영원 같은 건 내겐 없잖아 왜 그 사진을 다시 꺼냈니 왜 나를 버린 사람 잊지 못한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MHz입니다. 네, 절창, 구병모 신작 장편 소설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상처는 사랑의 누룩이다. 아, 정말 이번에 책을 읽고 정말 또 많은 거를 깨닫고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또 소설을 지극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을 해볼 수 있는데 언어로 쉽사리 정의 내릴 수 없는 기이한 사랑 이야기인 동시에 또 타인이라는 영원한 텍스트를 독해하고자 하는 행위와 또 그 행위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대한 깊은 성찰로 나아가는 작품입니다. 제목처럼 칼로 베인 듯 아릿한 감정을 선사하는 이 소설은 문단과 대중 양쪽에 열렬하고 공고한 지지를 받는 구병모 작가님의 독특한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작품입니다. 네, 그러면 몇 가지 구절들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애는 나의 질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지극한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비극보다는 희극이 좋아? 뭐든 상관없진 않나요? 어차피 다 거짓말이니까. 깊은 물밑에 자리한 상대의 생각을 읽는 일은 그 마음의 복잡성과 가변성으로 인해 대체로 오답을 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모두 오답인 동시에 정답일 수도 있다는 마음의 속성을 전제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해야 하나요? 당연한 게 뭔데요? 당신의 세상에서, 일반의 상식에서, 사회적 합의라는 선에서, 그러게요. 무슨 당연함일까요?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자기가 응시하고 통과해온 것들 안에서 작동할 텐데요. 이 집안의 세부가 그동안 내가 견지해온 상식의 껍질을 박피하는 것을 느끼며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선명한 단어나 문장이 한숨에 섞여 공기 중에 응결된 것 같기도 했고 서로 맥락이 닿지 않는 이미지들이 팽창하면서 이 세상에 더는 존재하지 않는 종교의 복음을 전하는 느낌도 들었어. 소리와 냄새를 포집하는 세포들이 들고 일어나는 느낌. 맞닿은 상대의 과거인지 상상인지 모를 것들이 무작위로 상처를 통해 내 온 감각기관을 빌려다가 자기 존재를 시위하는 한 권의 책을 펼칠 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세상의 코어를 이루는 것이 반드시 희망 내지 사랑만은 아니며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인간들과 혹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나 자신과 필연적으로 상종하거나 공존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자 태초부터 운명지어진 비극이라는 사실이지. 그리고 그 비극을 견디는 게 인생의 전부야. 그러나 당신들도 일하다 보면 알고 계실 텐데요. 끔찍한 무언가가 세상에 드러나려면 지옥과 밤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는 걸요. 상처 없는 관계라는 게 일찍이 존재나 하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 상처는 사랑의 누르기며 이제 나는 상처를 원경으로 삼지 않는 사랑이라는 걸 더는 알지 못하게 되었다. 상처는 필연이고 용서는 선택이지만 어쩌면 상처를 가만히 들여다봄으로 인해 상처를 만짐으로 인해 상처를 통해서만 다가갈 수 있는 대상이 세상에는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네, 몇 가지 구절들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저희 또 2부로 바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입니다.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몸은 세상 이토록 찬란한 것을 작은 숨결로 닿은 사람, 겁없이 나를 불러준 사람, 몹시도 좋았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평범한 모든 순간들이 캄캄한 영원 그 오랜 기다림 속으로 햇살처럼 네가 내렸다. 널 놓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몸은 세상 이토록 쓸쓸한 것을 고운 꽃이 피고 진 이곳 다시는 없을 너라는 계절. 욕심이 생겼다. 너와 함께 살고 늙어가 주름진 손을 맞잡고 내 삶은 따뜻했었다고.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MHz 지금 듣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절창 구병모 작가님의 책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좀 처음에는 좀 묵직한가? 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책이 조금 가벼운 주제 소재거리는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진중해지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 책을 읽는 내내 마음에 남았던 거는 상처는 단순히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통로라는 메시지가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 구병모 작가님의 문체는 언제나 그렇듯이 차분하면서도 또 서정적인 힘이 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그 힘이 상처라는 주제와 맞물리면서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상처 없는 관계란 애초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문장을 읽을 때는 단순히 소설 속 인물 이야기가 아니라 제 삶까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점은 주인공이 타인의 마음을 읽으면서도 오히려 더 많은 질문과 혼란에 휩싸이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이해한다는 건 결국 끝이 없는 과정이고 상대방의 고통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런 점에서 절창은 단순한 특별한 능력으로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관계와 상처, 그리고 이해와 공감의 본질을 묻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절창은 상처라는 고통스러운 흔적을 통해 타인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읽고 나면 내 상처와 누군가의 상처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서로를 이어주는 그런 언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남기는데요. 정말 어떻게 이런 문체로 또 이렇게 독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정말 문학적 감각과 철학의 절묘한 조화가 너무나도 느껴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또 혹시나 이 작가님의 팬이시라면 무조건 문학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 타인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오해에 대해 묻게 되는 서사, 이 절창이라는 책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입니다. 사랑은 소리 없이 찾아와 내 가슴을 떨리게 만들죠. 아무런 이유 없이 전화를 그냥 만져보는 나를 보내요. 두근거리는 마음을 달래고 그대에게 전화를 했지만 들을 수 없었던 그 목소리 오늘따라 너무 그리워져요. 상처뿐이라
두 번 다신 하기 싫었는데 널 만난 그 순간 알게 됐어 바보처럼 겁이 많았다는 걸 난 오늘 너에게 고백할 거야 사랑한다고 세상에 말할 거야 난 비록 가진 건 하나 없지만 행복을 줄 거야 오직 너 하나면 충분해 저 밝은 별처럼 지켜줄 거야 어디에 있든 너를 비춰줄 거야 내 가슴 한쪽이 사라지는 날 그때는 말할게 나를 받아줘서 감사해 사랑하게 해줘서 고마워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고요.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MHz 듣고 계십니다. 어느덧 또 오늘의 야식은 독서 마무리할 시간이 이렇게 훌쩍 다가왔는데요. 벌써 여러분들과 함께하니까 이 50분이라는 시간도 정말로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읽기란 무용함의 과잉이라는 작품의 표현이 뇌리에서 정말 떠나지 않았는데요. 텍스트뿐만 아니라 사람 간 관계에 대입해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통해서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그조차도 상대방을 이해했다고 여기는 나를 이해한 것뿐이라 사람이 사람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행위란 사실 불가능하며 무용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죠. 두 주요 인물의 마음에 계속 생각이 붙들렸어요. 그들의 감정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사랑이라기에는 차라리 또 상처에 가깝지 않을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상처로 남아버린 마음이란 상처를 통해서만 서로를 읽을 수 있다면 그 상처를 맞물리는 일조차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면 그럼에도 상처는 사랑의 누룩이다. 군데군데 비어있던 두 사람의 대화와 공란으로 남아버린 보스의 마음은 어쩌면 작품의 주제의식과 맞닿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를 끝없이 추측하고 어림해야만 하며 오해하고 오독할 테고 유효기간 불명의 상처를 낼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사랑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어쩌면 사랑과 한없이 먼 행위일 텐데도 말이죠. 책 속에 그토록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이 등장하는 까닭은 인간이라는 텍스트가 얼마나 복잡하며 해결 불가능한 문제와 총체적인 모순으로 빚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네, 이렇게 오늘 절창이라는 책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말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추천드리고 싶은 베스트셀러고요. 여러분 이제 어느덧 명절이 또 다가왔죠. 저희 추석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번 연휴 또 굉장히 길잖아요. 그쵸? 저랑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만나고 나면 저희는 또 이제 추석을 지나고 또 물론 추석 때도 저는 이제 방송을 하겠지만 또 추석 한가위를 지나고 또 여러분들과 또 10월 중순에 이렇게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여러분들과도 어느덧 함께한 지 정말 몇 개월째일까요? 제가 2월부터 했었으니까 정말
벌써 7개월, 8개월 차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휴대폰도 잃어버리고 또 이렇게 좀 속상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하는 이 온전한 이 1시간만큼은 정말 뭘 해도 기쁘고 행복하고 가장 제게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께도 이 화요일 자정, 오늘의 야식은 독서를 듣는 시간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진짜 작게나마라도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와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오늘도 노래 한 곡 듣고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야식은 독서 DJ 신민아였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슬슬 쌀쌀해진 가을날, 또 좀 있으면 닥쳐올 겨울날까지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몸 조심하시고 저희 추석 한가위 인사는 다음 주에 드리는 걸로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그럼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손 닿을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넌 숨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엔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 너는 떠나면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 갈